안녕하세요.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진윤석입니다. 11월 29일 오늘은 원래 NSU-TV의 녹화날이 아닙니다만은 오늘 회사가 전격적으로 직원 대상 인사제도 개편안에 대해서 설명회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하여 긴급히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관련하여 우리 노동조합의 한계방님을 모시고 해당 내용에 대해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갑작스럽게 설명회가 진행이 되었어요. 예.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뭐 여러 매체를 통해 가지고 확인했을 때는 이번 달을 넘길 것이다라고 하는 의견이 좀 대세였어요. 물론, 예, 맞아요. 예, 물론 오늘도 뭐 여러 일정 중에 하루였었습니다만은 오늘보다는 이제 달을 넘기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더 많았는데 예. 갑작스럽게 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저희가 제도 개선 찌라시를 분석하는 영상을 만들어 현재 편집 과정에 있었는데요. 오늘 설명회가 진행되면서 사실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가 지난주 한 4시간, 5시간 동안 녹화를 하고 예. 편집 과정을 또 계속해서 지금까지 했었는데 아쉽게 됐어요. 예, 맞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인 직원 대상 설명회가 진행이 되면 이후의 절차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후의 절차는 일단 오늘 시작으로부터 오늘 1시부터 임직원 대상 설명회를 시작하는 팀이 있고요. 그리고 동영상으로 설명을 하고 동의 절차는 동영상을 본 후 동의 서약서를 이제 비치해둔 장소에 바로 가서 동의를 해도 되고 아니면은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번 제도 개편의 내용이 뭐 어떻게 되었던 간에 사실 과거에 회사가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진행을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직원들한테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고 뭐 토론하는 과정도 보장해주지 않았고 서명하는 절차도 조금 약간 강제성이 좀 없지 않아 있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이 좀 되었나요? 예를 들어서 뭐 직원들도 눈치를 보지 않고 토론도 할 수 있고 설명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리고 결국에 본인의 자율의사에 따라서 찬반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보장이 확실히 되는 건가요? 일단 회사 측에서 설명하기로는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설명회가 끝나고 나서 이제 뭐 부서원들이 자유롭게 이 주제에 대해서 인사제도 개편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했고, 그리고 동의서의 절차에 대해서도 이제 그 자리에서 받지 않고 이제 비치해둔 장소에 자율적으로 가서 사인을 하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는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저희는 이제 계속 무기명 투표를 이야기는 드렸지만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진행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과거보다는 많이 이제 개선이 됐지만 뭐 노동자 입장에서 100%까지는 아닌 점이 좀 아쉽다. 예, 맞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다음에 더 이렇게 다른 개선 또 개편안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또 이번에 또 몇 발짝 나아간 것처럼 또 개선이 되었으면 하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제 그 개편안에 대해 분석하기 이전에 전체 내용에 대해 총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기박님께서는 이번 회사의 새로운 인사제도 총평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영상을 보면은 초반부에 임직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라고 말씀을 거기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의견 수렴 절차라는 것은 의견을 주고받고 이런 상호 피드백 통해서 뭐 상호 보완이 되고 해야 되는 내용인데, 사실 저희 노동조합에서 우려되는 사항을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달라진 보완한 점이 없다는 것에 일단 단어적으로 의견 수렴은 맞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총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우선 회사가 말하는 장점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성과가 있고 열심히 하는 부서원이 많아도 상위 고과인 VG에 대한 배분율이 25%로 정해져 있어서 부서장이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경우가 빈번했다. 예. 그래서 VG에 매겨져 있는 배분율 25%를 삭제해서 우수한 인력에 대해 많이 줄 수 있도록 바꿨다가 핵심입니다. 회사의 입장은 이러하고 우리는 우려되는 지점과 보완책에 대해서 살펴봐야 할 텐데요. 예. 네.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상태이고 평가받는 대상에게 공유가 안 되고 평가되는 제도라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성과 기반 보상과 함께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나 고과 연봉 인상률은 기존 25%대와 똑같은 재원으로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상위 고과자가 많아질수록 연봉 상승이 적어집니다. 그리고 상위 고과를 높게 받는 부분만 생각을 해봤지 사실 반대로 상위 고과자가 적게 다 고과자나 라 고과자 등 하위 고과자들을 늘릴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상위 고과자에게 연봉 상승이 몰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 제도에 대해서는 일단 절대평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보완책이 어떤 거가 있을까요? 예, 보완점으로는 각 고과에 대해서 몇 %로 배분이 됐는지 공유가 되어야 하고 그 이유가 말씀드린 대로 상위 고과자를 기존보다 적게 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25%대와 똑같은 재원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고과 성과급 인상률에 변동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상위 고과자가 늘어난 만큼 재원도 추가적으로 늘어나야지만 절대평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절대평가 제도, 절대평가 전환에 대해서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량 진단 도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회사의 입장입니다. 그동안 역량평가가 취지와 달리 운영되었고 직원의 역량 향상에도 기여하지 못하는 데 비해 평가에 반영되는 모순된 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를 폐지하고 본래 취지에 맞도록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 개인의 역량 향상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 진단을 마련하겠다가 회사의 입장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우려하는 지점이라든지 보완할 지점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예, 우선 말씀을 드리면은 개인 역량 평가 폐지는 21년 본 교섭에서도 다루고 있는 정상평가 폐지와 부합하고 있는 내용이고 개인의 재량으로 인한 평가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기준이 모호하고 객관성이 없는 평가라 폐지에 대해서 환영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사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개인 역량 진단에 대해서는 이제 환영을 하고 있지만 역량 진단에 대해서 사실 승격과 관련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역량 평가와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되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을 보완을 해야 이게 역량 평가가 말바꾸기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역량 진단의 형태가 될 수 있을까요? 우선적으로는 이제 역량 진단 평가에서 역량 진단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연봉 상승률에 대해서는 이제 빠졌기 때문에 사실 승격에 관련돼서도 내용이 빠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지만 역량 진단으로서 오히려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시 피드백입니다. 수시 피드백의 장점, 회사의 입장입니다. 기존 업적 고과 평가는 부서장과 단 한 번 만나서 결정하는 구조여서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이에 수시로 부서장과 함께 개인의 업무에 대해 방향을 함께 조정해 나가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상호 커뮤니케이션 및 고과에 대한 상호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것이다. 수시 피드백이 이런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회사의 입장입니다.
그럼 이 지점에서 우리가 우려하는 지점 그리고 보완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좋은 쪽으로 흘러갔을 때는 이제 업무 방향이 잘못되었을 경우 바로 잡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하지만 반대로 부서장과 사이가 좋지 않은 피평가자에 대해서는 좋은 결과가 예상되는 업무를 반대하며 이를 근거로 고가를 안 줄 수도 있는 제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 방향으로는 이 제도를 만든 의도대로 부서장 역량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평가자만이 피드백을 전산상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면담자도 합의 또는 거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넣어서 오랫동안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인사팀에서 왜 이 사람은 합의가 되고 있지 않냐라는 식으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보완이 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수시 피드백 관련 노동조합의 총평입니다. 네, 다음은 피어 리뷰에 대한 회사의 입장입니다. 피어 리뷰는 그동안의 부서장 1인이 평가하는 이런 부정적인 기류가 회사 내 직원들 사이에 다수 있었으므로 이에 동료 평가를 통해서 객관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네, 이것은 회사의 입장인 것이고, 네, 노동조합에서 우려하는 부분 그리고 개선해야 될 부분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실 말이 피어 리뷰 도입이지 이미 동료 평가라는 명칭으로 시행하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교에 있는 유명 회사들을 돌아다니며 의견을 들어본 결과 동료를 향한 CCTV다, 자연적인 도태라는 퇴사에 합당한 변명을 회사에게 주게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파벌을 만드는 흐름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동료 간의 이간질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서 점점 이제 부서 간의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뭔가 개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시행하지 않는 게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피어 리뷰 관련해서 지금 회사의 입장은 이거를 그 성과에 고가에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고가에 반영하지 않는다라면 시행할 의미도 없는 거 아닌가요? 네. 평가에 들어가지도 않으면 시행할 의미도 없는데 분명히 부서장에게 참고 자료로 된다고 하는 것 보니 저희는 고가 평가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회사가 고가 평가로 안 넣겠다라고 하는 것도 믿을 수 없지만, 고가 평가로 들어간다면은 굉장히 정말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끼칠 것이다. 맞습니다. 것이 우리만의 의견이 아니라 이미 판교에 있는 IT 회사들, 대형 IT 회사들이죠. 우리나라에 1, 2위 하는 IT 회사들이 우리가 가서 청취한 결과, 그 노동조합을 통해서 청취한 결과 굉장히 나쁜 영향들이 많더라. 맞습니다. 얘기가 많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만 더 좀 말씀을 드리자면, 피어 리뷰 관련해서 이제 MZ 세대들이 원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드는 것이, 피어 리뷰는 결과적으로 회사에 오래 근무하신 분들이 유리한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부서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들이 서로 상부상조하는 형태로 서로를 좋게 평가해 주실 거기 때문에, 그런데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 사원들이나 아직 부서 내 뭔가 이렇게 오래 그 유대관계가 없는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피어 리뷰에서 좀 좋지 않은 평가를 받게 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눈치를 많이 보게 되는 형식으로 많이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신입사원인데 솔직히 잘 보이기 위해선 인사도 해야 되고, 그리고 퇴근도 선배보다 먼저 갈 경우 좀 안 좋은 평가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선배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 가는 옛날 군대식 문화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네. 피어 리뷰에 대한 노동조합 총평입니다.
네, 다음은 성과 기반 보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회사는 성과 기반 보상 관련해서 총 3가지로 다시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로 페이존을 단순화하면서 범위형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과 달성률에 따라서 팀별로 같은 성과 달성률이라고 하더라도 성과 인상률이 상이하게 변경되는 점을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셀러리 캡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자, 이 3가지 모두 다 회사는 성과에 따른 보상을 강화하겠다라는 것을 이유로 두었는데요. 자, 이거는 회사가 뭐 성과 인상률의 성과에 따른 보상을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이 3가지를 한번 우리가 뜯어봐야 할 것인데, 자, 이 3가지를 하나하나 한번 차례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우선 페이존은 단순화하면서 범위형으로 바꾸겠다라고 회사가 얘기했어요. 요기에 대한 이제 우리의 입장과 개선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말씀을 드리면은 가구가를 예로 말씀을 드리면은 4%에서 2.1%까지 개인별 업무 성과에 따라 연봉 상승률이 가능해졌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4%에서 2.1% 내로 부서장이 연봉 상승 등급을 정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가고가를 받은 A는 4%, B는 2.1%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아시는 사람들은 다 아시겠지만 같은 연봉 등급이더라도 연봉 등급에 따른 일시 성과급은 팀장님이 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역량평가와 업적평가를 합쳐서 저희가 이제 연봉 등급이 결정이 되는데요. 같은 뭐 A가 연봉 등급 나를 받고 B가 나를 받아도 이제 이거에 대한 일시 성과급에 대해서는 팀장님이 정하시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A는 200만 원 받고 B는 100만 원 이렇게 성과급이 지불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페이존을 없애고 범위형으로 바꾸면서 연봉 등급 상승에 대해서도 팀장님이 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 1번 페이존이 단순화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범위형으로 바뀌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다.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모든 권한이 이제 부사장께 정립이 되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어떻게 조정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보완책을 마련을 해야 할까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는 회사에서 이 재원을 아끼지 말고 뭐 일괄적으로 가고가 받은 사람들한테는 일괄적으로 같은 연봉 상승률을 지급을 해줘야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왜 같은 등급인데도 어째서 범위형으로 바꿔서 차등을 두게끔 한 것일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고가라면 같은 성과를 달성했다는 것인데 뭐 누구에게는 더 주고 누구에게는 덜 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개인의 선택이고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절대평가로 바뀌고 객관적인 형태로 나아가겠다고 회사의 취지와 너무나 달라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맞습니다. 왜 범위형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으로 지금 페이존에 대해서 임직원들이 불만은 많고 사실 페이존에서 그렇게 연봉 역전이 생기게 됐던 것이 뭐 서로 간에 임금 격차를 줄이겠다라는 뜻으로 하후 상박 그래서 페이존 1한테는 조금 더 후하게 주고 뭐 페이존 3한테는 조금 더 박하게 줬다라고 했는데 이런 것을 임직원 불만을 뭐 해소를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포장을 하면서 범위형으로 바꾸면서 팀장님의 권한을 지금 향상시킨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러한 것들은 보완책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등급이면 같은 그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맞습니다. 동일한 요율이 정해져야 한다라는 것이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같은 그 고가더라도 성과 인상률이 상이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팀별로 상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제가 이해하기로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제 절대평가와 좀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평가에서 VG 고가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 해당 팀의 성과 인상률은 줄어들 것이다. 이게
파이는 그대로인데 예. 나눠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는 영향인 것이죠. 예, 맞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2번은 동일한 고가더라도 팀별로 성과 인상률이 상회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절대평가에서 VG 고가를 많이 받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걸로 인해서 첫 번째 말했던 절대평가가 절대평가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근거가 여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것 역시 어떠한 보완책이 있어야 할까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아까 절대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 고가자들이 많아졌으면 그거에 따른 재원도 커져야 된다라고 저는 보완책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파이는 그대로이면서 파이에 대해서 뭐 나눠 가진 사람들이 많으니까 너네는 조금 가져가라고 하는 것이 옳지 않다. 옳지 않다. 네. 됐습니다. 세 번째로 지금 셀러리 캡 인센티브 제도 신설이라고 새롭게 나왔습니다. 과거에 셀러리 캡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다고 해요. 지금도 있는데 이거는 뭐 소위 말하는 그 한 직급에 오래 근무하신 분들은 해당 직급의 연봉 상승, 그러니까 급여에 대한 제한이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계속 근무하시면 네네. 그 급여에 대한 최대 액수가 정해져 있었는데 과거에는 그 최대 액수를 맞추면은 그거를 더 이상 그거를 초과해서 줄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그거를 초과해서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인센티브 제도의 신설의 목적인가요? 아, 말씀하신 것처럼 연봉 상한선이 정해져 있고 연봉 상한선보다 높게 책정이 됐을 때 높은 금액에 대해서만 일시적으로 인센티브로 지급을 하고 이 상한선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셀러리 캡을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셀러리 캡은 그대로 두되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만 일시금으로 인센티브 형식으로 주겠다. 이게 이제 인센티브 제도이군요. 예, 맞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셀러리 캡이 있는 것조차 몰랐었는데 연봉 상한선이 있다는 걸 이번 인사제도 개편 설명회를 들으면서 알게 됐고, 사실 연봉 상한선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못 받고 계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다는 것을 이제 이번에 알게 돼서 연봉 상한선에 대해서 상향을 시켜서 연봉 상한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연봉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뭐 각 직급별로 뭐 CL1, CL2, CL3, CL4 각 직급별로 지금 셀러리 캡 금액이 얼마인지를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해당 금액이 얼마인지도 회사가 공개를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셀러리 캡이 금액에 대해서도 공개를 해야 되고 이 셀러리 캡 금액을 계속해서 높여가는 이런 그 활동 이런 것들도 노동조합이 계속해서 교섭을 통해서 좀 높여나가야 하겠네요. 맞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셀러리 캡에 대한 그 금액이 각 직급별로 얼마인지도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성과 기반 보상에 대한 노동조합의 총평입니다. 네, 다음은 성과 전문성 기반 승격 제도 도입입니다. 성과 전문성 기반 승격 도입은 총 두 가지로 다시 나뉘는데요. 첫 번째, 체류 연한을 폐지하여 능력 고성과자 조기 진급을 시도하겠다라는 것이 회사의 입장입니다. 두 번째로, 승격 세션을 운영하여 객관적 공정한 승격 제도를 도입하겠다라는 것이 회사의 입장입니다. 네. 첫 번째로 체류연한 폐지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죠. 네.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어떠한 개선점이 필요할까요? 네. 승격 체류 연한 폐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조기 진급과 발탁이란 제도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없었던 제도가 생겼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업적을 챙길 수 없는 업무에 대해서는 기피 현상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부서 내 업무는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잔업 아니면 뭐 노가다성 업무라는 식의 부서 내 꼭 필요한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하찮게 보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뭐 CL2에서 이제 조기 진급을 하고 싶고 체류 연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전부 다 경쟁자가 된 시점에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기피 현상이 일어날 것이고 이런 필요한 일들에 대해서 서로 안 하려고 하다 보면 서로 간에 이제 감정도 상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는 방금 이제 체류 연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예. 아무래도 이제 체류 연한이 폐지가 되면서 막 우려되시는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기존에 이제 그 신입사원분들이 이제 들어오시면 예. 아무래도 부서 내에 좀 약간 허드렛 일이라고 할까요? 예. 또는 그 부서에 좀 아주 루틴한 업무들, 예. 단순 반복적인 업무들, 예. 뭔가 이제 창의성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업무들, 예. 이런 누구나 또 할 수 업무들은 있는. 그렇죠, 예. 누구나 할 수 있는. 예. 사실 뭐 그런 업무들에 대해서 떠넘기면서 너는 당장 진급할 친구가 아니니까 여기를 해야 돼. 하지만 이건 허드렛 일은 아니야. 왜냐하면 이 부서가 돌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그 밑바탕, 기반이 되는, 기반이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베이스가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네가 이 업무를 하지 않으면 다른 업무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네가 조금 고되더라도 좀 해주긴 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좀 떠넘기는 것도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못한다. 그쵸. 왜냐면 이제 모두가 다 이제 경쟁자이고. 체류 연한이 폐지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자, 그러면 사실 뭐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 계속해서 이제 그 진급 대상자가 당장 아닌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몰아줬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부서에 대한 기본 베이스가 되는 이런 업무에 대한 기피 현상이 굉장히 심해질 것이다. 라는 것이고. 결국에 베이스 업무를 다들 등한시하게 되면은, 해당 부서의 이제 근간 자체가 흔들리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우려된다.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회사 차원에서 보자면은, 회사가 여러 가지 뭔가 그 뭐 품질 문제라든지 환경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슈가 불거지고 사고가 터졌을 때는 항상 기본을 무시하는 기반 업무들이 이제 등한시되는 이런 것들에서 이제 기인했던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려되는 그런 거가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승격 세션은 어떤가요? 승격 세션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는 점수를 채우면은 승진할 수 있었지만 이제 승격 세션으로 인해서 승격하지 못할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A가 B보다 점수를 높게 받았었어도 부서장에게 밑보여서 승격 세션으로 인해서 승격에서 이제 A가 떨어지고 B가 승격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고, 사실 또 이게 승격 세션이라는 게 정성평가와 다를 게 없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뭐 부서장이 뭐 봤을 때 얘가 더 일을 잘하네, 이거는 사실 주관적으로 보이고 사실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이런 점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승격 세션 관련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이런 평가가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우려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네네. 그럼 여기 덧붙여서 저희 역시 또 승격 세션 관련돼서 또 말씀을 좀 드리자면, 아무래도 이제 승격 세션에 불리한 것은 해당 업무 베이스 업무들을 하는 분들, 베이스 업무를 하는 분들은 해당 업무를 어떻게 포장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승진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가 그 사람을 승격을 시켜준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업무가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가가 나올 만한 포장을 잘 할 수 있는 업무, 그러니까 새로운 업무들, 이런 것들은 결국에 다들 원할 것이고, 그런 것들은 또 세션을 하기도 쉬울 것이고, 세션을 듣는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흥미를 가질 것이고, 그렇죠. 결국에는 평가도 좋게 받겠죠. 그런데 베이스한 업무를 하는 분들은
그런 포장을 하기도 힘들 것이고 우리가 다 아는 업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흥미도 좀 덜 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류 연한 페이지와 승격 세션이 결국에 회사의 근간을 이루는 이런 베이스한 업무들을 모두가 다 등한시하게끔 하는 그런 뭔가 그 기인하는 그런데 기인하는 제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런 우려를 어떤 뭔가 보완책이 있어야 개선책이 있어야 이런 것들이 없어질까요? 우선적으로 승객 체류 연한 폐지가 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경쟁자가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승격하는 사람들을 모수도 늘려야 될 뿐더러 그리고 사실 이러한 부분을 승격 세션에 대한 이러한 부분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배심원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이런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뭔가 이제 기반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것 같고 세션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공장 심사단에 뭔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심사원으로 이제 포함이 되어야 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노동조합의 승격 전문성 기반 승격 제도 관련해서 총평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것으로 총 12가지 개편안 가운데 주요한 6가지 개편안을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관련하여 좀 못다한 이런 말씀이 있으신가요? 예. 설명한 영상을 보시면 보상 재원 동일, 승진에 대한 총 모수는 낮아지지 않을 것이다, 연봉 하락은 없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미 직원들은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과거에 비해 변함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더 하실 말씀은? 저는 이제 이것으로. 알겠습니다. 현재 인사제도는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허나 그 과정에서 포장지만 그럴듯하고 내용물은 똑같은 속빈강정 또는 조삼모사가 되면은 안 되겠습니다. 이번 인사제도 개편안이 부결된다면 회사는 제로 베이스에서 직원들과 함께 다시 오픈형 제도 개선에 대해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